자, 이렇게 해서 양도로 보는 경우 유상이전 과세 대상이다. 그럼 마지막 코스가 뭐예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세금 계산을 처음부터 안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디 나와 있나요? 자, 344쪽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똑같은 지문이 뭐예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예 세금 계산을 안 해요. 그래서 1번 유상이 아니라 무슨 이전? 무상. 그럼 무상은 무슨 세금 낼까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아서 넘어가면 증여세, 죽어서 넘어가면 상속세를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는 물어야 돼요. 항상. 무상은 양도가 아니다. 유상이 양도예요. 자, 첫 번째 무슨 처분? 환지처분. 환지처분과 뭐다? 보류지 충당. 보류지 충당은 1번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어떨 때만 양도로 본다? 8억. 매각하면 돈 받으니까 뭘로 본다? 2번. 딱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환지처분은 팔아먹은 게 아니라고요. 팔아먹은 게 아니죠. 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를 처분받은 거예요. 세모난 땅을 주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네모난 땅을 받았다. 이게 뭐라 그래요? 환지 처분된 토지.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로부터 농지를 주고 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대를 받으면 상식이 뭐다? 뭐가 바뀌어? 지목이 바뀌죠. 대로. 그 다음 번지수도 바뀌어. 지번이 변경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지목 지번이 나와요.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됐잖아요. 대로. 이 처분은 팔아먹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로 처분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시설 용지, 보류지로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에는 사고 파는 게 아니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본다. 그러나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돈 받으니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1번, 2번. 기억, 원칙,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니은, 예외가 나와 있죠? 포인트가 뭐예요? 이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외는 뭐다? 매각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거는 책에 있는 거는 한 번 출제된 적이 없어요. 매각하면 양도로 본다고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환지받는 과정에서 덜 받죠. 권리적 못하. 덜 받으면 감환지는 양도로 봐. 그럼 권리면적보다 많이 받죠? 증환지는 취득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권리 면적만큼 받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1000제곱미터를 주고 나중에 권리 면적을 500제곱미터를 받았다. 이거는 양도로 안 봐요. 권리 면적만큼 받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아까 얘기했죠? 교환이잖아. 근데 교환은 어떤 교환? 지적,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 지적이 잘못된 거예요. 땅을 서로 바꾼다고요?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지적을 바로잡아 준 거는 사고 파는 걸로 안 봐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냥 교환은 양도예요. 지적, 경계, 변경.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무슨 담보다? 양도담보. 그래서 양도담보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봐. 양도로 안 보는 거예요. 양도담보. 을 10억을 빌려줍니다. 10억을 빌려주네요. 그럼 을이 뭐다? 채무자. 갑이 뭐다? 채권자. 그럼 채무자 입장이죠?
10억을 빌려오면서 뭐를 이전시킨 거야? 부동산. 부동산을 뭘로 잡혔어?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담보로 제공해서 10억 빌려왔다고요? 그럼 이거는 뭐다? 담보 가등기 상태입니다.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에요. 담보 가등기로 보는 거예요. 빚 갚을 동안만큼만. 그래서 빚을 못 갚으면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양도담보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등기부에 갑구에 기재돼. 갑구에. 알아들었나요?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그럼 빚 갚을 동안만큼은 뭘로 본다? 담보로 본다. 빚을 갚으면 소유권은 되돌아오죠. 빚을 못 갚으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못 갚아. 못 갚는 거를 뭐라 그래? 채무 불이행. 불이행되면 저 부동산은 뭐다? 빚 갚는 데 사용해 버립니다. 변제에 충당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즉 대물 변제로 보는 거죠.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갚는 거다. 대물 변제로 봐요. 그러면은 가등기 상태에서 뺏어가 버리죠. 갑은 바로 무슨 등기를 실행해 버린다? 본등기. 그래서 본등기가 딱 되는 순간 세무서는 기다려요. 양도세 신고하기를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담보자가 들어가면 빚 갚을 동안만큼은 뭘로 본다? 담보로 본다. 빚을 못 갚으면 변제에 충당된다. 대물변제. 그래서 채권자는 바로 뺏어가 버리죠. 본등기 실행.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양도담보 의 나와 있죠. 그냥 양도담보는 담보로 본다. 그 뜻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담보로 본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디귿. 제일 아래 디귿. 제일 아래 디귿. 자,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죠. 그 요건에 위배되거나 밑줄 그어요. 오른쪽.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될 때는 대물변제. 돈 뭐다?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거죠. 변제에 충당될 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5번. 5번 나와 있어요? 이게 먼저 나왔네. 자, 5번을 먼저 하기 전에 기본적인 거를 8번을 먼저 해야 돼. 오른쪽 8번. 오른쪽 8번 봤어요?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이에요. 이렇게 공유물입니다. 갑과 을이. 갑과 을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 그래서 분할을 5대5로 한다. 분할을 5대5로 하면 이거는 뭐라 그래요? 단순 분할 또는 단순히 뭐다? 재분할. 이거는 양도로 안 본다. 5대5로 잘라가는 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죠? 내 것을 내가 잘라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나왔어 거기? 기억. 단순히 분할. 그 세 번째 줄 단순히 재분할은 5대5로 잘라가는 거예요. 지금 몇 번 하고 있어요? 347쪽. 8번 하고 있어요. 8번. 자, 근데 이렇게 자르지 않고 6대4로 잘라가죠? 6대4로 분할하면 뭐가 일어났어? 지분 변동. 지분 변동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지분 변동 몇 프로 일어났나요? 10%? 그럼 10%는 사고 파는 걸로 봐요. 이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니은. 공유 지분이 변동됐죠?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로 본다. 10%. 그럼 양도세는 누가 내야 돼? 항상 감소된 자가. 팔아먹은 걸로 봐요. 증가된 자는 10%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항상 양도세는 감소된 자, 이전시킨 걸로 보니까 줄어든 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번, 2번. 1번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지분 변동이 일어나면 양도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요. 자, 기타 양도로 안 보는 경우 기억 나왔잖아. 아까 이혼 위자료다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양도로 안 본다. 이유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봐요. 재산분할은 이혼하면 몇 년 이내에 해야 돼요? 몰라? 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분할은 뭐다? 2년 이내에 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못해요. 그리고 재산분할은 뭐다?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만 나눠 갖는 거예요. 혼인 전에 갖고 온 재산은 영원히 내 거예요. 우리 친구가 돌싱 강남에 살잖아요. 와이프가 미장원을 3개에 우리 와이프는 운전수야. 샤타맨. 나 앞에 물어보더라고. 재산분할하면 얼마나 받냐. 그럼 법적으로 반반이에요. 그럼 너 앞으로 강의하지 말래. 곧 죽을 것 같아. 나이가 많아. 그래서 돈 주겠다니까 나랑 놀러 다니자 그러더라고. 진짜 이혼했어. 한 푼도 못 건졌잖아. 왜? 이혼 전에다 형성한 재산이야. 그 여자분이. 지는 운전수일 뿐이에요. 무늬만 배우자지.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이혼 불쌍하기는 왜 불쌍해? 그런 사악한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딱 3시간 일하잖아. 그럼 여름에는 나무 밑에서 매미처럼 자 노래 부르면서 한 달에 150 받아 놀면서. 그래갖고 3년 전에 50만 원 올려줬다고 200만 원. 엄청 좋아해. 돈 쓸 게 없잖아.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니은도 알아야 돼. 니은 소유재산을 공경매 나왔죠? 누가 재취득했다?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는 양도로 안 봅니다. 그냥 공경매는 양도예요. 이거 4글자로 뭐라 그래요? 물상담보. 자, 갑소유 부동산이야. 갑소유 부동산 제공하고 은행에서 뭐다? 대출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요. 누가? 친구가. 갑소유 부동산을 친구가 담보로 제공해서 은행으로부터 친구가 대출 받는 거예요. 보증서 따는 거잖아. 부동산 제공하고 은행에. 갑거야 갑거. 그럼 친구가 대출 받았다고. 친구가 알아들었나요? 그럼 주채무자는 누구야? 친구. 주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죠. 근데 이 애가 안 갚으지? 그럼 은행은 어쩔 수 없이 갑소유 부동산에 뭐가 들어가? 경매신청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갑은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채무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경매에 참가해서 이거를 재취득하면 뭘로 안 본다? 양도로 안 본다. 소유권 환원. 자기 거를 자기가 다시 취득한 걸로 봐요.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자기가 재취득. 그냥 공경매는 강제든 임의든 다 양도로 봐요. 자기가 재취득. 그러니까 시험은 자기라고도 나오지만 똑같은 지문이 뭐야? 본인. 똑같은 지문이야. 자기는 맞고 본인은 이상하고 똑같아요. 좌우간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재취득. 양도로 보지 않아요. 소유권 환원. 자, 그 다음 오른쪽 5번. 오른쪽 5번 와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자, 5번이 뭐다? 5번. 왼쪽 5번에 왔어요? 배우자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취득합니다. 가족으로부터. 그럼 부동산을 이전시켰다는 거죠? 이전시켰는데 세무서에 무슨 신고한 거야? 매매 신고. 배우자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취득했다고요. 그럼 가족 간의 이전이죠? 매매를 신고하더라도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세금을 덜 내려고 양도 신고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다. 원칙이 뭐다? 증여받은 걸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추정한다. 입증을 못하면은 증여세를 물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증명하죠?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 입증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다? 글씨 나와 있죠? 가족 간의 이전은 뭐다? 증여로 추정. 그러나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값은 양도로 본다. 요렇게 해요. 자, 프린트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강의한 거 프린트로 한번 정리해봐요. 자, 프린트 나와 있죠? 오른쪽, 왼쪽. 자, 왼쪽은 아까 했어요. 자, 환지 처분은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를 받은 거를 얘기하죠. 지목과 지번이 바뀐다.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만 양도다? 매각시 돈 받으니까. 그럼 양도 담보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와요.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 양도다? 채무 불이행시 변제에 충당되면 대물변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다음 공유물의 단순 재분할은 숫자자가 5대5 5대5로 잘 나간 거예요. 단순 재분할은 5대5는 자기 거를 자기가 잘 나갔죠. 사고 파는 게 아니다. 단순 재분할은 5대5 그러나 6대4로 자르면 뭐라 그래요? 지분 변동 양도로 본다. 항상 양도는 증가된 자가 아니라 뭐다? 감소된 자. 그럼 4번은 역시 소유권 환원은 내 것을 내가 찾아온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매매 원인이 무효. 소에 의해서 판결을 받았죠. 무효가 되면 거래가 아니잖아. 내 것을 내가 찾아봤다. 소유권 환원. 그리고 또 하나 뭐다? 신탁. 맡긴 거죠. 맡겼던 게 해지가 됐다. 역시 소유권 환원. 신탁 해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5번 나왔다. 경매. 근데 포인트는 뭐다? 재취득. 본인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자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6번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본다. 양도로 안 보여. 자, 7번 가족 간의 양도.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원칙이 뭐다? 증여 추정. 밑에 적어요. 입증하면 증명하면 양도로 본다. 입증 증명하면 양도로 본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증여 추정.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고요. 자, 기본서. 자, 348쪽. 자, 나와 있어요.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들어갑니다. 기본서 348쪽. 왜 필요해요? 보유기간. 양도세는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져요?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네요. 그럼 거주기간은 어떻게 따질까요? 이번 시험제가 쌀을 그럼 보유와 거주기간 헷갈리면 안 돼요. 보유기간은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요. 거주는 실거주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법상 따지는 거예요. 주민등록법상 전입일. 전입일에서부터 어디까지 따지는 거다? 전출일까지 따지는 겁니다. 오늘 뭐를 배운다? 보유기간. 그러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거주, 실거주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한 줄만 알아두면 되고 거주는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 그럼 보유는 가지고 있는 기간이죠. 취득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시기. 그래서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되는 거야? 취득가격. 양도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양도가격이 결정돼서 세금 계산을 시작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타이틀이 뭐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 취득시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일. 양도시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일.
그래서 딱 뭐만 알면 돼. 1번만 별 하나 딱 붙이고 일반적인 경우만 알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칠판 봐요. 일반적인 거래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까요? 계약금 주죠? 계약금 주잖아. 그 다음 중도금 줘요. 중도금 주고 그 다음 잔금을 주고받죠? 그리고 등기 접수하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거래가 끝나잖아요. 그럼 양도세에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잔금 기준이에요. 잔금 기준이 항상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기준이고 잔금 기준이에요. 그럼 양도세에서는 이 예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 잔금이 끝났다는 거죠. 잔금 지급일을 양도세에서는 5글자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 끝났다. 잔금 지급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뭐다? 원칙. 원칙에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그래서 대금 청산일을 3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일, 양도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금 청산일을. 그럼 매수자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 이 날이 뭐가 된다? 이 날이 나중에 팔 때는 취득일이 되고 그 다음 매도자는 이 날이 바로 뭐가 된다? 양도일이 된다는 거예요. 매수자는 나중에 취득한 거를 팔아먹죠? 매수자는 이 날이 취득일이 되고 매도자는 바로 이 날이 뭐다? 양도일이 된다. 자, 다시 한번 7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 언제다? 7년 만에 땅 팔았다. 잔금 지급일, 대금 청산일.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5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금 청산일. 5년 만에 상가 팔았다. 취득일은 언제다?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5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그래서 양도일이라 그러면 대금 청산일을 얘기하는 거야. 잔금을 주고받은 날. 그러나 등기가 빠를 수도 있죠. 항상 등기가 빨랐을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일로. 항상 시험장에 가서 등기가 등장하면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로 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이 대금 청산일은 양도세는 절대 계약상을 안 써. 실제 주고받은 날. 사실상만 쓴다. 양도세는 절대로 뭐를 안 쓴다? 계약상은 안 쓴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은 1번 나와 있죠. 왼쪽에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 계약상은 안 써요. 실지 주고받은 날. 실지를 뭐라 그런다? 사실상을 얘기합니다. 계약상은 절대로 안 써요. 양도세는. 실지를 뭐라 그래요? 사실상. 계약상은 안 쓴다고. 양도세는. 왜 계약상은 안 써? 속이니까. 자, 칠판 보자고요. 일산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일산은 아니죠? 일산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어? 아, 됐어. 좌우간.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시험은 그런 거 안 나와요. 어디냐고.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고 경기도 일부, 그 다음 지방 일부가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럼 집 하나 갖고 있다고요. 집 하나 갖고 있으면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일반 지역은 2년 보유하다 팔면 비과세를 받아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아요. 양도세. 그럼 2년을 따지다 보니까 하루가 모자라. 그럼 과세로 전환되죠? 그럼 하루를 늘려야 될 거 아니야. 뭘로 늘려? 계약서를 뜯어 고치더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보유기간을 늘릴 수가 있으므로 실지 주고받은 날 사실상만 인정해요.
그럼 이날이 어떤 날이다? 금융거래를 한 날을 얘기합니다. 계좌이체로 입금시키죠? 무통장 입금으로 입금시키죠? 속일 수가 없잖아. 알아들었어요?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써요. 금융거래를 한 날, 속일 수 없는 날,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금청산일은 실제로 주고받은 날,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 그럼 금융거래 안 할 수도 있잖아.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면 바로 뭘로 따진다? 믿을 수 있는 날, 등기로 따져버려. 자, 기초가 여기까지예요. 원칙, 대금청산일.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 가요. 예외. 예외는 등기로 따져. 1번 어떨 때? 분명하지 아니할 때. 뭔 뜻이다? 금융거래를 안 했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기접수로 따져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죠?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져. 등기접수일. 왜 거기 명의개서일이 나와? 주식 같은 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죠. 그냥 명의개서일. 등기 대상은 등록접수일이고. 자, 원칙이 뭐라고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거나 빠를 때는 등기접수일.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끝. 중요한 거는 이거 실제 사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야. 자, 특수한 거래. 무슨 할부? 장기 할부. 뭐가 들어갔다? 장기 할부. 여기서 장기 할부는 뭐다? 월월 지급하는 거죠? 장기는 계약서를 1년 이상 쓰면 양도세에서는 장기라 그래요. 오른쪽 장기. 그래도 1번 나왔네. 동그라미. 아, 진짜 그게 아니라 1번 나와 있죠. 장기 할부라고? 장기 할부. 몇 년 이상 계약서를 쓰면 장기 할부라 그런다. 1년 이상. 그럼 칠판 봐요. 계약서를 5년 썼어. 원래는 5년 기다려야 잔금이 끝나죠? 계약서를 5년 썼다고요. 그럼 장기 할부예요. 원래는 5년 지나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5년 지나면 양도세 뜯겨.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요. 그래서 양도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등기를 먼저 넘겨줄 수도 있어요. 잔금 전에. 그 다음 인도를 먼저 해줄 수도 있죠. 그 다음 매수자가 사용 수익을 먼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빠른 날. 대금 청산일 전에 세금을 빨리 걷겠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빠른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셋 중빠른 날. 이빨 빠지면 안 돼요. 인도일이 슬쩍 빠지면 틀린 지문이라고. 하나 둘 셋 중빠른 날. 이런 거 사회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 일어날 수 있으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죠.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줄 수 있어. 잔금 전에 인도를 먼저 할 수도 있어. 잔금 전에 뭐다? 사용 수익을 먼저 할 수도 있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인도를 먼저 했어. 인도를 먼저 하면 여기 봐. 그럼 매수자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 이날이 취득일이에요. 그럼 양도자는 이날이 바로 인도일이 돼서 양도세 바로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셋 중 빠른 날이에요. 중요한 거는 대금 청산일이 없다. 이 얘기는 뭐다? 대금 청산일 전에 양도세를 빨리 거두려고 만든 법이라고요. 자, 그 다음 수용. 자, 수용돼도 양도세 계산 들어가죠? 그럼 양도일을 결정해야죠. 오른쪽 수용. 자, 수용을 찾아봐요. 제일 밑에 있네. 349쪽 5번 수용. 제일 밑에 수용을 먼저 해서 수용. 자, 여기 보세요. 수용당하죠? 수용당하잖아요. 그럼 수용 보상금이 결정돼요. 보상금이 결정돼. 그럼 뭐다? 순순히 받아. 대금 청산일. 잔금을 순순히 받아. 그럼 이날이 뭐다? 양도일. 그 다음 대금 청산하고 등기를 넘겨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잔금 받고 등기 넘겨주고 또는 등기 먼저 넘겨주고 잔금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불복하잖아. 불복하죠?
보상금 적다고. 그럼 불복하면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해? 법에 의해서 양도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수용을 개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중 빠른 날,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5번 제일 아래, 1번 제일 아래 봤어요? 나왔잖아. 대금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이 꼭 들어가야 돼요. 수용 개시일 불복하잖아. 그 다음 등기 넘겨주고 결국 중 빠른 날,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 하나 둘 셋 중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수용 개시일.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수용을 개시해버리면 토지 소유자는 열받을 수 있죠? 열받아. 그럼 이제 싸움 소송으로 가. 양도세 못 내겠다.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소송으로 가. 그럼 소송 중에는 양도세 못 걷어. 판결이 확정돼야죠. 그럼 이럴 때는 소송이 들어갈 때는 중빠른 날이 나오면 안 돼요. 소송 판결 확정일. 넘기면 나올 거 아니에요. 소송자가 들어가면 중빠른 날이 들어가면 안 돼요. 소송 판결 확정일이라고요. 자, 6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자산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미완성.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아파트가 당첨됩니다. 당첨돼요. 당첨일이 있죠? 그다음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끝났어. 분양 대금 완납을 했다고요. 잔금이 끝났어요. 당첨돼서 분양 대금 완납했다고요. 잔금이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 아파트가 뭐다? 이 아파트가 뭐다? 미완성이야. 알아들었나요? 미완성됐다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알아들었나요? 시청에서 사용 승인이 안 떨어지는 거야. 나중에 팔죠? 나중에 팔 거 아니야 결국은. 그럼 양도일은 항상 언제다? 잔금 받은 날. 양도일은.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취득일은 이 날이 아니라 이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 취득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절대로 이 지문은 대금 완납일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즉 사용 승인이 떨어진 날이에요. 절대 이 지문은 뭐에 속지 말자? 대금 완납일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제가 입주한 아파트가 부실 아파트잖아 지금. 에? 지금 하자보수 맨날 회의를 하자보수야. 신청하면 해주지도 않아. 그냥 말로만 해준대. 원래 사용 승인 내주면 안 되죠? 시청이 내준 거야. 공무원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죠? 건설회사와 짜고. 그래서 내 부실 아파트 살아요. 그럼 그 아파트를 나중에 팔 때는 뭐다? 취득일이 언제다? 취득일이 언제라고요? 저는 이날이지. 저는 이날이야. 사용 승인이 떨어져 저 입장은 이날이라고. 사용 승인을 내줬잖아. 저는 이날. 근데 사용 승인을 안 내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사용 승인서를 내준 날, 즉 완성된 날이라고 그래요. 세법에서는. 그 얘기라고요. 미완성. 사용 승인을 안 내줬다는 뜻입니다. 부실 아파트니까. 자, 그 다음 7번 별 하나 딱 붙이고. 환지처분 나왔다. 드디어 환지처분 나왔네요. 자, 칠판 봐요. 자, 세모난 땅 1000제곱미터를 주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돼서 권리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받은 거야. 법에 의해서. 권리 면적이 500제곱미터예요. 그럼 결국 항상 양도는 양도했다. 팔았다. 그럼 항상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똑같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왜 나왔어요? 이 법은 취득일 결정하려고. 취득일 결정하려고. 이걸 나중에 팔 거 아니에요.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똑같으니까 안 나와.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이날이 아니라 이날. 이날이 어떤 날이다? 환지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그 전자가 들어갔잖아요. 권리 면적만큼 받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간다. 왜 과거로 돌아가? 취득가액을 낮추겠다 이거지. 세금을 왕창 걷겠다. 그럼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1억짜리야. 환지 받고 보니까 5억이 됐어. 8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다? 8억.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로 계산한다? 1억.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제공할 때 농민이 속색이었어. 팔 때 보자 이거지. 취득가액을 옛날 걸로 낮춰버립니다.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그럼 취득가액 1억 8억에 판 걸로 봐. 양도세 폭탄 맞아요. 이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취득일이라고요. 취득일 이날이. 그럼 취득일이 결정되면 가격 갖고 계산하겠죠.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1억이야. 취득가액은 1억. 양도가액은 얼마가 돼? 8억. 과거로 돌아간다. 알아들었나요? 취득 날짜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취득가액을 낮추겠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잖아. 전 됐어요? 그러나 증가 감소가 나오면 증가는 취득이야. 알아들었나요? 감소는 감환지야. 권리면적이 몇 제곱미터예요? 500. 근데 500이 결정됐다가 나중에 뭐다? 400으로 바뀌었어요. 또는 500이 권리면적인데 600을 받은 거야. 알아들었나요? 원래 500을 받기로 했는데 400을 받았어. 또는 600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100제곱미터가 변동이 일어났잖아. 그럼 400은 무슨 환지야? 감환지. 그럼 이 100은 증환지야. 그럼 감환지는 팔아먹은 걸로 봐. 100제곱미터. 증환지는 100을 더 취득했죠? 취득으로 봐. 그럼 청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산금을 주고받겠죠? 어느 시점에서? 과거로 안 돌아가. 증감은 이 시점에서. 그럼 감환지는 양도일이에요. 이 날이 어떤 날이다?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증감이 들어가면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그 얘기 아니에요? 권리면적이 증가, 감소되면은 취득일과 양도일, 감소는 양도일이고 증가는 취득일이에요.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그래서 세법은 출제할 때 다음 날을 빼. 그럼 틀린 거예요. 다음 날을 빼고 출제한다고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다음 날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다음 날로 두 글자를 이길. 이길 똑같은 거예요. 다음 날이나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길. 똑같은 지문이다. 이길이라고 적어요. 다음 날과 똑같은 지문은 이길. 그래서 시험은 이길이라고 출제가 됐어요. 다음 날로 배우는데 이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X. O가 됩니다. 이길. 그냥 적어요. 이길 모르면. 적으면 되는 거예요. 적일만 아니면 된다고요. 한글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요즘 많이 적어요. 그죠? 톡할 때도 막 줄임말로 쓰고 막 소리 나는 대로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그렇게 잘못 적었대. 꼭 상관하지 마. 적일만 아니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쭉 내려와서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딱 하나만 더 하면 돼. 자, 5번.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상속증여란 단어가 나와 있네요. 자, 349쪽 봤어요? 다시 와요. 이제 349. 자, 349 나와 있어요? 자, 자가건설. 양괄호 2번. 자기가 건물을 지었다 파는 거잖아요. 허가 받았다. 그럼 이거 왜 나와? 자기가 건물을 지은 거죠? 팔았다. 팔았다. 항상 양도일은 항상 언제예요?
양도일은 항상 언제냐고요?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양도일은 항상 일반적인 거는 뭐다?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그럼 취득일 결정하려고 나왔죠? 그럼 자기가 직접 쓰였으면 허가를 받았을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에요. 이것만 알아요. 허가받지 않았다. 허가받지 않으면 사용 승인이 안 떨어지지? 허가받지 않으면 무조건 취득일이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허가받으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 허가 안 받았다. 무허가죠? 무조건 답이 뭐다? 사실상 사용일. 이상한 용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취득일이다 이거지. 자, 그다음 밑에 상속증여 왜 나왔어요? 상속증여 왜 나왔어? 취득일 결정하려고. 상속증여 받은 부동산을 팔아먹었다.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똑같으니까 안 나왔어요. 자,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다? 사망일. 사망일을 뭐라 그래요? 상속 개시된 날. 줄여서 뭐다? 상속 개시. 증여는 증여 받은 날. 절대 계약이라면 안 돼요. 이거는 받아야 돈이 되므로 증여 받은 날. 증여는 뭐에 속지 말자? 계약일에 속지 말자. 자, 다음 시효 취득 부동산. 이것도 옆에 적어.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요. 5번에 1번도 과거로 돌아가. 5번에 1번도 과거로 돌아갔잖아. 취득일이. 5번에 1번이 아니라 넘기면 나왔을 거예요. 그거 아니고. 자, 넘기지 말아요. 시효 취득도 과거로 돌아가요. 취득일을.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남의 부동산을 점유합니다. 점유해요. 몇 년 이상?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20년 이상 점유하죠? 그럼 시효가 완성됩니다. 완성돼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발제해서 등기하고 나중에 팔아먹죠?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그럼 취득일은 이날도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 이날 점유 개시.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말아라. 팔아먹을 때는 취득일을 과거로 돌아간다. 점유 개시일. 과거로 돌아갔어요. 이때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1억. 20년이 되니까 2억. 등기 접수하니까 3억. 5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은 5억이죠? 그럼 취득가액은 1억.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마세요. 팔아먹을 때는 취득가액을 옛날 걸로 적는다고요. 그래도 뭐라고 나왔어요? 점유를 개시한 날.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과거로.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 폭탄을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요. 6번. 6번 했죠? 자, 쭉 내려와서 이제 오른쪽에 하나만 더 하면 돼요. 5번. 351조 꼭대기 5번. 꼭대기 이것도 저거 과거로 돌아가. 취득가액을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간다. 포인트가 뭐다? 무효. 무효는 소유권 환원이죠. 무효. 과거로 돌아가요. 자, 칠판 한번 봐요. 값을 매도합니다. 10억에.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야? 10억. 그럼 값에 뭐가 있어요? 취득 가격이 있죠? 취득가액이 3억이라고 가정합니다. 3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팔았잖아요? 팔았어요? 이 거래가 뭐가 됐다? 무효. 무효가 되면 소유권 환원 되돌아오죠?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받아가지고 다시 팔 수 있죠? 병액의 매도. 그래도 뭐 15억에 팔았다 가정.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 15억. 그럼 취득가액은 10억이 아니라 3억으로 합니다. 세금 폭탄. 이 날이 어떤 날이다? 당초 취득일. 확정 판결일 하면 안 돼요. 환원받은 날 하면 안 된다. 그 자산에 뭐다? 당초 취득일. 이유는 법조하지 말라 이거지. 알아들었나요? 팔아먹을 때는
취득가액이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를 뭐라 그래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이해됐어요? 자, 다음 10번. 취득식이 뭐다? 의제. 별 하나 딱 붙여요. 의제. 드디어 나왔다.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몇 호 자산이야? 1호 자산이에요. 지금 1호 자산. 부동산과 관련된 1호 자산이잖아. 그럼 얘는 19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거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의제란 단어가 나와요. 몇 호 자산? 1호 자산. 주식은 따로 계산합니다. 숫자가 언제부터 시작해요? 84년. 이게 취득식이 의제예요. 왜 있을까요? 이거 옛날 거를 지금 팔면은 취득가액이 너무 낮죠? 옛날 거를 지금 팔면은 취득가액이 너무 낮아. 안 팔잖아. 안 파니까 팔아라. 취득일을 앞당겨 주겠다. 일부를. 그러니까 취득일을 앞당겨 주고 취득가액을 약간 높여주는 게 취득식이 의제예요. 자, 여기 보세요. 59년도에 땅을 10,000평 샀어. 10,000평. 만평. 59년도에 10,000평 샀다고. 얼마? 2천만 원. 10,000평 가격이 2천만 원. 끝이 안 보여요. 2천만 원이라고 강남에 산 거야. 이때는 막 땅 한 평에 1,000원, 2,000원 갔었대. 2천만 원이면 20,000평 산 거야. 알아들었? 10,000평. 10,000평. 계속 보유하다가 이렇게 계속 보유하다가 작년에 18년도에 양도. 그래서 1조 원에 팔아. 1조 원.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야? 1조 원. 그럼 취득가액은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비사업용 땅이라면 절반이 세금이야. 5천억이. 5천억이 세금이라고 절반. 그럼 팔기 힘들죠? 남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세금 내는 것만 생각해요. 사람 심리가. 취득가액이 너무 낮잖아. 안 팔더라 이거지. 그래서 취득가액을 높여주겠다. 언제 시점으로? 85년 1월 1일 시점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날짜와 가격은 무시를 해버립니다. 인정을 안 해. 그럼 이날 가격이 있겠죠? 이날 공시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2천억이야.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팔면은 양도세가 일부 줄어들겠죠? 이게 뭐다? 취득식이 의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몇 호 자산? 1호 자산. 주식이 끼어들면 틀려요. 왜 수많은 숫자 중에 84년부터 시작할까요? 94년 하면 안 돼요. 8485입니다. 숫자가 8485 1호 자산. 앞에 가격은 무시한다고요. 양도세 계산할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왜 84부터 시작해? 1984년부터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시작했다고요. 옛날에는 땅 팔 때는 등급으로 세금을 매겨. 옛날 땅은. 그래서 1984년부터 기준시가가 만들어졌으므로 공시가격이죠. 84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 숫자가 뭐다? 8485. 부동산 사러 가는 게 팔장갑이에요. 팔자 84로 시작해요. 8485 몇 호 자산? 1호 자산. 자, 프린트로 정리합니다. 자, 나왔죠? 보유기간? 거주가 아니라 보유. 취득일부터 양도일. 원칙은 대금청산일. 절대로 계약상을 쓰면 안 돼요. 사실상 실제로 주고받은 날, 금융거래를 한 날이죠. 그거 단 뭐라고 나왔어요? 선등기시. 등기가 빠르거나 불분명할 때는 믿을 수 있는 날마다 등기 접수일로 간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3번은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수용도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수용은 반드시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수용 개시. 그럼 불복하죠? 불복하면은 소송이 들어간다. 소송 중에는 양도세 못 걷어요.
소송은 소송, 판결 확정일.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중빠른 날, 중빠른 날에 3번, 4번. 4번은 주의하자 소송이 들어갈 때는 중빠른 날을 못 쓴다. 자, 그 다음 5번, 6번, 7번을 묶어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 취득 날짜를 옛날 걸로 적용한다는 뜻이죠. 가격도 옛날 거 과거. 아니다, 과거. 지금 제가 몇 번 묶으라 그랬어요? 아, 잘못했네요. 7, 8, 9를 묶어요. 죄송해요. 7, 8, 9가 과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은 읽어보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허가받으면 무조건 뭐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무허가는 무조건 뭐다? 사실상 사용일. 자, 상속증여는 상속 개시일. 증여를 받은 날. 읽어보면 끝나요. 중요한 거는 7, 8, 9.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자, 환지. 권리 면적만큼 받았을 때는 환지 전. 과거로 돌아갔죠? 그러나 증가 감소가 나오면 현재로 돌아와요. 공법용어.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 이렇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전자가 들어가요. 과거로. 그 다음 무효도 과거로 돌아간다. 그 자산의 뭐다? 당초 취득일.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 뭐가 하나가 더 있어? 시효취득. 시효취득이죠? 시효취득도 과거로 돌아간다. 점유 개시한 날. 그래서 7, 8번, 9번은 양도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 옛날로 돌아간다고요.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마세요. 수용당할 때 땅을 순순히 제공하세요. 법조하지 마세요. 됐죠? 자, 10번은 미완성. 사용 승인이 안 떨어졌죠? 그럼 법은 뭐라고 나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절대로 10번은 뭐에 속으면 안 돼요? 대금 완납일에 속으면 안 돼요. 대금 완납일까지 미완성 부동산이잖아. 자, 의제 나왔다. 11번. 의제 나왔죠? 의제 몇 호자산? 1호자산. 적어요 이제. 이걸 적어야지 이제. 적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제 기타 자산까지 19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거. 전자가 들어가요. 84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19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거는 취득가액이 너무 낮죠? 언제 취득한 거 본다?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 시기 의제. 이렇게. 숫자가 뭐다? 8485. 중요한 거는 1호 자산이에요. 주식이 끼어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라고요. 자, 하나만 딱 더 하자고요. 10분만 딱 하고 수업 마칠게요. 저는 이상하게 꼭 원래 이게 2시까지 1시까지 끝나는 프린트인데 이상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10분을 까먹었어요. 저도 알아요. 미안해요. 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딱 10분만 더 해요. 352쪽 비과세. 세 글자 나왔잖아. 비과세요. 비과세. 그럼 과세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거는 원칙이 뭐다? 신고 신청이 필요 없어요. 신고 신청할 필요가 없다. 과세권자가 처음부터 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를 뭐라 그래요? 비과세. 원칙이란 얘기예요. 세금이 없는 거, 양도세가. 됐어요? 잠깐 박스 봐요. 종류, 비과세 종류가 있잖아.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어요. 1번은 뭐다? 파산 선고, 미출고 망했잖아. 망하면 비과세 해줘요. 망하면 파산 선고 망했다는 거야. 그 다음 2번은 뭐다? 미출고 농지의 교환분합. 발생하는 소득은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자, 3번 미출고 1세대 1주택 집 하나. 1세대 1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세를 비과세해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세대 1주택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는 망했어요. 비과세. 그럼 오늘 간단하게 배울 거는 뭐다? 농지의 교환 분합. 교환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은 뭐다? 비과세. 자, 어디 나왔어요? 03번. 04번 밑에 농지의 교환 분합. 교환이 뭐예요? 교환, 전부 바꾸는 거. 알아들었나? 농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합리적인 농지 정리를 위해서 교환 분합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한다. 교환이 뭐다? 전부 바꾸는 거. 분합은 뭐다? 일부 바꾸는 거. 그럼 요건이 뭐다? 교환 분합하다 보면 기본이 뭐가 생겨? 차액이 당연히 생기잖아. 원래 1대1 교환이 비과세죠? 그러나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럼 차액은 어디까지 비과세냐? 큰 편의 뭐다? 4분의 1 이하까지만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나와 있잖아요. 자, 4번만 알면 돼요. 4번 오른쪽 차액이 나왔잖아요. 차액. 양고로 4번 큰 편의 4분의 1이야.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중에 4분의 1이에요. 몇 프로? 25%까지 차이 나는 거는 합리적인 농지 정리를 위해서 비과세를 해줘요. 이거 두 번 출제된 거예요. 4분의 1 이렇게 알아들었죠? 큰 편의 4분의 1 이거 숫자 어떻게 돼? 숫자 일명 큰 사람이 되자. 큰 사람이 되자. 사람 한 명이 있잖아요. 이거 큰 사람이 되자. 이거 되는 거예요. 숫자가 사람 한 명이 서 있어. 농지에 사람 한 명이 서 있다고. 어떤 사람이야?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 큰 편으로 가야 세금 혜택이 많아져. 큰 편의 4분의 1이야. 큰 사람 4분의 1 적혀 있죠? 그래 위에 박스 봐요. 위에 박스 3번. 그럼 어떨 때 비과세를 해주냐? 기억 1번 나와 있죠? 박스에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과 교환분합. 2번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분합. 그리고 3번 법에 의해서 교환분합. 그래도 출제되는 거는 몇 번밖에 없다. 4번. 출제되는 거는 4번밖에 없어요. 뭐야?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경우에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할 때 이것만 출제가 된다고요. 그럼 몇 번이에요? 4번. 그럼 여기 봐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할 때는 요건이 충족돼야죠. 차액이 있다면 큰 편에 4분의 1까지만 비과세해줘요. 이건 필수 요건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후관리가 들어간다. 투기할 수 있잖아요. 사후관리가 들어가요. 반드시 새로운 농지에서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 제촌작용해야 돼요. 거주 경작하여야 한다. 사후관리가 3년이에요. 3년 1년 만에 팔아먹으면 추징해버려요. 신농지와 맞붙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면 교환했죠? 농사 지어야죠. 몇 년 이상 거주 경작하라. 3년. 3년 안에 팔아먹거나 농사를 안 지으면 추징을 해버립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뭐를 기억을 봐요. 기억. 자, 기억 나왔어요? 자, 이제 교환했죠? 이 교환한 농지가 뭐 당한 거야? 수용당했잖아. 농사 짓고 싶은데 3년을 못 지었어. 그럼 몇 년 이내 수용당한 거야? 3년 이내 요건이. 그럼 1년 만에 수용당하더라도 부득이하죠?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걸로 뭐다? 본다. 그 얘기 몇 년 이내 수용당할 때만 3년 이내. 자, 그 다음 니은 역시 뭐다? 3년 이내. 여기 보세요. 몇 년 이내?
자, 3년 이내 농사 짓던 배우자가 사망한다고요. 배우자가 배추 뽑다가 뱀에 물려서 즉사해버립니다. 사망해요. 사망해. 1년 만에 배추 뽑다가 뱀에 물려서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있죠. 상속인이 이어받아서 2년을 지었다면 더해줘. 그럼 3년으로 봐준다는 뜻입니다. 상속이 일어나면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배우자가 농사를 계속 짓는다는 뜻입니다. 거주하면서 계속 지었을 때는 피상속인이 경작기간과 상속기간의 기간을 통산한다. 그래서 1년 짓고 사망. 2년 지었다면 몇 년? 3년. 피상속인이 누구예요? 피상속인이 누구냐고요? 죽은 자, 피를 흘리며 죽은 자, 피상속인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숫자를 물어봐. 잘 봐요. 숫자 잘 봐요. 이거 숫자가 출제범위라고요. 큰 편의 4분의 1 알아들었나요? 4분의 1까지는 비과세, 사후관리가 들어간다. 3년 이상 거주경작해라.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몇 년? 3년 이내에 수용당하면 3년으로 봐주죠. 사망하더라도 농사를 이어받으면 3년으로 봐준다. 그럼 숫자가 뭐다? 숫자가 여기 잘 봐. 숫자가 4분의 1이야. 숫자가 4분의 1의 숫자가 이거 4분의 1. 쌈 싸먹을 때 4분의 1을 기억해야 돼요. 4분의 1. 쌈 싸먹을 때 4분의 1. 5년이 없다고요. 숫자가 4분의 1. 쌈 드실 때는 농지의 교환분합을 생각하자. 자, 프린트 봐요. 마무리 지어야죠. 딱 10분 됐네요. 비과세. 자, 양도세 비과세는 1번 파산선고 망했다. 자, 2번 농지의 교환분합 나왔죠? 자, 차액은 큰 편에 얼마이야? 4분의 1 이하. 그리고 옆에 하나 적어. 3년 이내 수용. 몇 년 이내 수용당해야 돼? 3년. 숫자를 물어보면 3년만 물어봐요. 자, 뒤에 오늘 문제 하나 먼저 풀자고요. 아쉬우니까 4번. 오늘 문제 나눠줬죠? 이거 풀고 수업 마칠게요. 하라고 해도 일부는 죽어도 안 해자. 4번 이거 하고 수업 마칠게요. 오늘 문제 이거라도 마치고 집에 가요. 이거 마치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요. 지금 1분 딱 지났어요. 지금 설명한 지. 이거 마치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 아직까지는 두뇌 구조가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괄호넣기. 4번 문제도 못 찾네. 지금 4번 엎어놓고 4번. 답이 뭐예요? 이거 답이 이거 4분의 1. 4분의 1에 3 싸먹을 때 4분의 1만 싸먹어야 돼요. 진짜로. 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출제하고 있잖아요. 출제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4분의 1. 됐어요? 나머지는 숙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1부분 끝났네요. 다음 부처는 이제 다음 주는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정법이 많이 됐어요. 개정된 강의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